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이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리는 출근한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오늘 뭐 이슈?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슈.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얘들아 이슈 말고 싱크 대학교라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시렵니까? 오늘의 DJ 당금의 개 강한 남자 개 강한 여자 감자 구미입니다. 아까 니로가 남자라고 그러니까 헷갈렸어. 헷갈렸네요. 스트롱 포테이토. 아니 이거 중의적인 표현 맞아요? 그쵸, 개강도 개강도 하고 개 강하기도 하다. 야. 이렇게 처음부터 말리면 안 되는데. 큰일이 났네요. 그러니까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정신 오늘 차리고. 정신 차려야 돼. 자, 바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싱크대학교 시즌6 첫 방송인데요. 오늘은 기획팀의 시몬스 침대 소요와 쿠쿠, 편집팀 장수 돌침대 설기, 그리고 그냥 오니 니로와 함께합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야. 먼저 쿠쿠님부터. 안녕하세요. 쿠쿠입니다. 저는 이제 개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첫 대면 라이프에 정신없이 치여 살고 있다. 처음이구나. 네. 재밌겠다. 다 대면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나가니까 어. 너무 이제 힘들더라고요. 좀 대학생활 하는 맛이 그래요. 날 것 그래서 같아요. 어떻게 고등학교 때 매일 갔는지 기억이 벌써 안 나가지고 체력이 딸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귀엽다, 귀여워. 음. 그러면 동갑이지. 근데 네. 시그니처 인사 없나요? 그러니까. 맞네. 이거 그냥 넘겨버렸어. 저번에 해놓고.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다시 인사만 하자. 하고 인사만 네, 하고 그럼 넘어갑시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금의 밥솥 쿠쿠입니다. 밥솥이었구나. 한국인의 하세요. 밥심이 든든하다. 없으네. 그러면 동갑인 설기님 근황도 들어볼게요. 네, 당금의 장수 돌침대 설기입니다. 저는 저도 이제 대면하면서 바쁜 생활을 지내고 있는데 동아리도 많고 대외 활동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눈코 뜰 수 없는 그 밤을 좀 지새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랑 오늘 넘어가는 새벽에 좀 시간이 된다 싶어서 미리 이제 저희 당금 이제 한이라이트를 녹음이 아니죠, 편집을 하려 했는데 어. 2번이나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저장을 안 해가지고. 무슨 일이야? 어제부터 멘붕에 진짜 깨져가지고 그거 잠도 잘 못 이루고 정말 안타까워. 큰일이 난 밤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 됐나요? 실력으로 네, 복구? 3분의 1만 지금 눈 밑에 피곤함이랑 그러니까. 근심이 힘들어요. 근데 이분 항상 웃고 있어. 방송인이야 방송인. 프로 방송인이다. 반은 행복하지만 반은 어. 속상하죠. 네. 컨트롤 S 꼭 누르고 네. 작업을 맞아요. 다음부터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자, 알겠지만 순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소연님이 근황 잘한다. 말해주시면 될 것 어떻게 같습니다. 다알수 있겠네. 네, 저는 당금의 앰비션 보이 소유라고 하고요. 야망보이? 보이. 맞습니다. 오. 저는 금요일 날 진짜 오랜만에 제대한 친구들하고 한번 저녁을 먹으면서 왕십리가 이제 거의 코로나 전 상황으로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사람들도 많고 활기찬 분위기여서 재밌게 놀다가 왔습니다. 왕십리 사람 많으면 그렇게 활기찰 수가 없는데. 그렇죠. 너무 활기차요. 이로가 어. 같은 학교라 그런가 지금 미소가 네모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르네요. 입이 너무 저희랑 저희한테 행복해져서. 할 때랑. 왕십리 오시면은 또 제가 또 이렇게 한껏 미소 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소연님은 힙합 좋아하시나 봐요. 힙합이요? 네. 앰비션 보이라고 앰비션 했어요? 또. 저번에 저도- 또 안 좋아하면 노래를 어떡하려고. 할 때 안 좋아하면. 좋아하세요? 힙합 좋아합니다. 네, 저도 좋아해가지고. 여기도 지하철에서 들으면서 네, 왔습니다. 나중에 디스랩 배틀이라도 음. 한번. 이따 해서 밥 먹을 때 네, 이야기 밥 먹을 꽃을 피워보도록 하세요.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같은 왕십리 피플이신 니로님 근황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얼렁뚱땅. 네, 인턴 생활 보내고 있는 버텨버텨 주짓수의 니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짓수네. 이제 인턴 생활은 이제 꾸준히 3개월째 이제 음.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회사 생활은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인 게 좋은 거니까. 그래도 음. 근황을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음. 녹음일 기준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그 자격증 기사 시험이 있었어요. 필기가 그거를 이제 간신히 턱걸이로 통과를 이야. 하고 대박. 네,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간의 이제 저만의 치팅 시간을 보냈다. 운동도 대충 하고 대충. 먹고 싶은 것도 그냥 다 먹고 대충인데 하긴 하네요. 어. 아예 쉬었다고 할 맞아. 때는 쉽지 않아. 아예 쉴 하지 수 없어요. 말아야죠. 이게 사범님한테 혼나요. 성실해. 열정이 그래가지고 주짓수는 열정적으로 하는 걸로 네. 얼렁뚱땅이 아니라. 네, 주짓수. 요새 이게 손가락 관절 하나하나가 요새 아픈가요? 시꺼매지고 있어요. 음. 까지고 붓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맛이 있어요. 영광의 이게 상처니까. 네, 그런 운동인의 거죠. 훈장 같은 거죠. 그렇죠. 그죠. 근데 3개월 차에 이런 거 생기는 거 보면은 할 줄 모르니까 생기는 게 아닌가. 원래 헬스하면 굳은 살 생기듯이. 그거 기분 좋지 주짓수는- 않아요? 지금 좋은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뭐야? 요즘은 유산소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두 명 남았지만 아시죠? 차례. 네, 본인님이 제가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 쟁이쟁이 방송쟁이 현 오락부장이자 영상팀장 오니입니다. 직함이 많아요. 든든합니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평일에는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또 평일에 운동해요 제가. 오. 구미님을 어쩐지. 따라서 헬스를 시작을 했고 좋아. 이제 주말에는 편집을 하는 이런. 정말 바쁘네요. 네, 일본에 갓생이네 갓생. 진짜 정말 갓생을 갓생을 다 챙기네요. 제가 인턴도 대학교 하고.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 없거든요. 최고로 열심히 살았던 게 이제 당금 녹음 매주 나오는 그 정도였는데 더 바쁘게 살고 있어서 뭐 딱 근황이랄 게 어제 머리 잘랐어요. 그러니까. 네, 시원하게 깔끔해졌어요. 네, 시원하게 잘랐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벤치 몇 드신다 했죠? 벤츠요? 여기서는 이따가 밥 먹을 때 이렇게 밀당을. 네, 살짝쿵 이야기해드리는 걸 하고 구미님 마지막으로. 저는 벤치 30 드는데요. 오, 걔 강한 감자 강하다, 공입니다. 강하다. 강하네요 정말. 근데 이번 주에는 별로 운동을 못했고 개강했잖아요. 정신 없어서 그냥 수업만 들었는데 친구랑 오랜만에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식단 관리를 했는데 친구가 오랜만에 또 고시 같은 거를 보고 와서 그 오랜만에 서울에 행차하셨는데 건대에서 만났거든요. 제가 또 샐러드 먹자고 하면은 풀떼기로 안 되죠. 그 그치. 의리가 화나지, 없잖아요. 화나지. 그래가지고 허거를 오랜만에 군침이. 맛있었는데 도노. PT쌤 못 보게 인스타도 올리고 근데 먹는데 이게 죄책감이 너무 들어서 당분간 안 먹으려고요. 하루쯤은 근데 하루쯤은 그러니까요. 치팅이 하루쯤은 필요하죠. 하고 일주일 동안 하루가 두세 번 일주일이 이렇게 되고. 먹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제 근황까지 너무 길었는데요. 사실 오늘 패널 라인업이 이렇게 든든한 이유가 있죠. 오늘이 바로 시즌 6 싱크대학교 첫 방송이기 때문인데요. 네. 기대되시죠? 그럼요. 시즌 4 당금의 맛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시즌 5의 이슈를 선보였었는데 이번에는 그 이슈를 또 갈고 닦아가지고 싱크대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한껏 날카로워졌다. 그런가요? 지금 첫 방송이니까 이렇게 밑밥을? 다 라인업이 짱짱하게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그쵸? 넘어가고 네. 지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네. 이런 말 할 시간 없죠? 그렇죠. 기획팀 해부학개론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쿠쿠님이 또 새 코너명이 무슨 뜻인지 결국 안 알려주고 밀당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싱크대학교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싱크대학교는 띵크와 대학교의 합성어로 저희 당금이 다양한 대학생들이 모인 만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키워드를 가져와서 대학생의 시각에서 thinking, 생각을 나눠보겠다는 뜻입니다. 이야, 이야, 역시 좋다. 기획팀 막내다운 야물딱진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싱크대학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싱싱 불어라 싱싱 싱크대 싱싱싱싱 시원하게 불어라. 싱크의 대학교. 네. 너무 높게 바뀐 잡았어. 인트로가 너무 높게 잡았나요? 첫음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싱싱이 아니라 싱싱이요. 싱싱. 죄송합니다. 너무 아니요, 재밌었는데 좋았어요. 너무 감미로웠어요. 그래서 영혼이 죄송해요. 제가 영혼을 좀 담아서 할게요. 네. 일단 진행하고 사실 저희 당금에는 오늘 주제인 이것에 진심인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오늘은 아예 판을 깔아드렸습니다. 싱크대학교 첫화 주제는 바로 MBTI 열풍입니다. 언제까지 갈까?
넘었죠 이게. 지금 패널도 지겨워파와 재밌어파로 나뉘어서 딱 앉았는데요. 잘 앉았네요. 온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 일단 나중에 알아보도록 네. 하고 니로 말한 대로 진짜 언제쯤 유행이 끝날지 궁금했는데 아직도 사람들 만나도 MBTI 얘기하고 SNS에도 MBTI 얘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MBTI가 유행하게 된 사회 흐름을 살펴보고 20대들이 MBTI에 왜 몰입하게 되었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얘기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때가 됐어요. 그쵸, 우리 맨날 그러니까는. 뇌절만 한다 그리고 했는데 당금에서 너무 이게 재미로만 이야기를 하다가 맞아. 좀 진지하게 진지한 얘기할 필요가 포차를. 네, 그렇죠. 맞아요. 누가 기획했는지 그러니까 누가 정말? 기획했어요? 아주 칭찬해. 다들 반응이 좋은 걸 보니까 테스트를 좀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MBTI 검사라는 게 결국 스스로를 분석해보는 셀프 캐릭터 해석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패널분들은 MBTI를 좋아하시는지 잘 믿으시는지 아니면 혹시 기억에 남는 MBTI 밈이 있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오니님 있었나요? 저는 일단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예상 외로. 근데 평소에 이제 당금에만 오면은 과몰입해서 하게 되더라고. 이게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맞아. 당금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MBTI 얘기하면은 또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마케팅의 수단이 맞아. 된 것 같아서 SNS에도 막 엄청 올라오고. 그렇죠. 그리고 기억에 남는 MBTI 밈? 밈은 뭐예요? 밈? 그냥 궁합 어떤 이런 거? 거? 소득 이런 거? 소득 저는 좀 충격 먹었던 게 제가 굉장히 낮게 나와서 낮은 편에 이거를 제가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밈이 좀 허무맹랑한 게 좀 많죠. 맞아. 그러면 이제 공정 뭐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그죠. 그 조합파 우리 설기님은 어떻게 있으신가요? 어떻게 제가 또 조합화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MBTI 막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저는 진짜 그 학교에서 진짜 지원해주는 그 공식 종이 있잖아요. 그걸로 맞아요. 갖다서 진짜 했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저는 진짜 와 이거 되게 과학적이다. 와 나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게 한 계속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좀 내절에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이거는 내 거기에 좀 맞는 것 같아서 좋은데 이게 자꾸 뭔가 규정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건 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좀 마음속에서는 반반이 좀 섞여 있는. 그렇죠. 재밌긴 한데 또 내 맞아요. 설명 보면 맞는 것 같다 싶다가도 이런 건 아닌 것 같기도 맞아. 하거든요. 근데 또 아닌 게 나오면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맞아. 이게 무슨 뭔가 이런 게 있대요. 눈을 감아줘. 안 맞는 거예요. 흐린 눈으로 보게 흐린 눈. 되는. 그럼 이제 또 밸런스 맞춰야 되니까 우리 니로님은 어떻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MBTI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재밌어하진 않아요.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다. 왜냐면은 MBTI가 나중에 이거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재밌어하진 않는 편이고, 근데 MBTI가 재밌게 봤던 거는 이제 유튜브 영상 올라왔던 거 중에 이제 강유민님이 MBTI별 영상을 올렸을 때 그 뭔지 진짜 알아. 재밌게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런 게 자꾸 양성이 되는 거 보면은 아직은 파급력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저거 파급력이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뒤에 토크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떡밥을 남겨줬어요. 어떤 편이 제일 재밌었어요? 솔직히 제 MBTI 편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고 ISFJ인가? 저도 솔직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거 보고 솔직히 영상 틀어놓고 소리만 들으면서 댓글 보는 게 더 웃겨가지고 맞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쿠쿠님은 어떻게 잘 믿으시는 편인가요? 저는 잘 믿죠. 자주 하고 공유도 잘 하고 주변에 이제 친구들의 부모님의 MBTI까지 외우고 있는 부모님까지요? 그런 찐이 단계에 나타나네. 이르렀다.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랑 비슷해가지고 아주 든든합니다 오늘. 소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사실 싫어한다기보다는 아무 생각이 없다에 좀 가깝고요. 중립. 아까 쿠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외우고 다닌다고 하는데 저는 제 MBTI도 가끔씩 까먹고 주변 사람이 말한다고 해도 그냥 다음 날 되면 그냥 바로 다시 까먹는 뭐 누군가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MBTI가 전혀
중요하지 않는 음. 그런 바입니다. 아 멋있다. 저는 여러분들 말할 때 옆에 떠다니거든요. 맞아요. 보여요, 딱 이렇게. 알죠. 명찰처럼 이렇게 저 오빠 이거고 와. 이거고. 너 애니냐? 키네. 아 역시.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좀 차이를 어. 이해하는 거죠 또. 저는 그래서 고백하자면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잘 믿기도 하는데 사실 아까 소득 얘기 나왔는데 저도 맞아. 소득이 높은 MBTI는 아니에요. 음. 난 돈 많이 벌고 싶은데.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빠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가볍게 패스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나오면. 근데 이게 진짜 아까 니로 말대로 생각보다 엄청 유행이 오래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시작이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제일 먼저 봤던 게 응. 19년도인가 맞아요. 그때 인스타에서 난리가 났어요. 예, 올라와가지고 그렇구나. 네 그때 아마 번역이 더 이상했을 거예요. 음. 하는데 그때 처음 봤고 그때 그때 처음 봐가지고 슬슬 올라오더니 음. 20년도 그쵸. 예, 맞아. 저의 절정을 찍었죠. 절정을 아, 찍고 그쵸. 아직도 지금도 정점인 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맞아. 맞아요. 그때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그 19년도에 막 MBTI 유행 불기 시작했을 때 학교에서 갑자기 그 상담실 그거 갈 사람들 가라 이래가지고 갔는데 MBTI를 시키더라고요. 아. 고등학교였나요? 네 고등학교. 그렇군요. 그래서 시켜줬는데 고2 때. 본인이 19년도에 저는 이제 니로님이랑 같이 야. 운동하면서 그죠. 고르고 있었죠. 즐거운 나날이었네요. MBTI 같은 거 재밌어 했겠네. 그때는 한참 재밌어할 나이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되게 오래 지난 것처럼. 그러니까 올해- 그땐 그랬지. 그땐 그랬지. 한 3년 전이긴 하지만. 쿠쿠님은 언제부터인 것 같아요? 저도 2019년 때 제가 딱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반 아이들이 다 학교에서 검사를 하고 서로 물어보고 되게 한 반이 다 같이 과몰입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부터 유행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좀 더 심해지고 더 유행이 커지고 아직까지 지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소윤님이 기억하는 유행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2020년 음. 초에쯤에 제가 MBTI를 기억했는데 사실 뭐 지인들이 MBTI가 뭐냐고 막 물어보면은 그냥 난 잘 그런 거 모르겠고 별로 관심 없다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제 너무 유행을 하니까 맞아, 어쩔 수 맞아. 없이 저도 한번 해보자. 거기에 굴복해서 이제 맞아. 거부할 수 해야지. 없어. 네, 연말쯤에 한번 해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연말까지 그래도 어떻게 버텼네. 참으셨네요. 버텼습니다. 사실 절제력이 강하신 소연님 절제력.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동년배라 그런가 제가 원하는 의견을 말해줬어요. 제가 원하는 의견이요? 모범 답안이 뭐였는지 한번 모범 들어봅시다. 답안은요. 그러니까 19년도도 맞고 저 대학교 1학년 때도 사실 멘토링 같은 거 하면 시켰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18, 19년에 살짝 밑밥이 깔리다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코로나 이후에 좀 활발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SNS 활발하게 하셨다면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시국 초반에 갑자기 집 밖에 나갈 수 없게 되니까 무료해가지고 이제 단톡방에 밈들 같은 거 공유하고 그렇죠. 맞아. 너 무슨 유형 나왔냐? 너 T라서 그런가 보다. 너 N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소소하게 우리 아직 친구인 거 맞지? 약간 이렇게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대들 사이에서 MBTI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가 된 것 같은데 네. 왜 저희 세대에서 유행을 그렇게 하게 된 걸까요? 어렵나요? 어렵네요. 철학적인. 철학적인가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소외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어떤 음. 동조 심리도 한몫을 한 것 같아요. 맞아. 우리나라 뭐 옛날부터 혈액형 그렇죠. 그에서 약간 진화된 게 저는 MBTI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저희 어릴 때 혈액형 뭐 같은 사람끼리만 빨대 공유하고 뭐 이런 거 아시나요? 맞아. 맞습니다. 알죠. 맞아 뭐 한 입 달라 맞네. 그러면 맞네. 너 너 나랑 무슨 달라서 안 형이야? 돼. 뭐 너 B형이라서 안 되나? 그러니까 다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알파벳 하나에서 4개짜리로 좀 이렇게 더 진화를 다채롭고 재밌었죠. 진화를 한 게 아닌가 그러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자기소개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사실 MBTI만 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소개하는 수단, 아이스 브레이킹 수단 맞아. 그런 거로 활용이 되면서 좀 유행을 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럴듯한 게
혈액형 이전에 유행을 했을 때는 정말 4개로만 나눠졌으니까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크게 막 이게 뭐지? 나는 B형인데 왜 소심하지? 막 이런 식으로 맞아. 이렇게 공감할 수 없는 그게 많았는데 MBTI는 어쨌든 검사도 하고 어쨌든 16 유형으로 나뉘고 또 많이 나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게 매개체가 됐다 보니까 맞네, 맞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유행이 더 오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맞죠. 유형별로 관계를 지을 수 있는 게 가지수가 몇 맞아. 배로 맞아, 16개면 이게 몇인가요? 2에 8 제곱이죠. 계산. 오. 네. 오, 네. 이과. 처음 뭐였죠? 공대입니다. 아 재밌네. 음. 끝인가요? 아 근데 저도 뭐 지금까지 얘기하신 분들하고 비슷한데 저도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봤거든요. 오, 3개. 일단 좋다. 첫 번째가 일단 다양해요, 되게. 음. 16가지라고 있어서 음. 아까 말씀하신 혈액형은 음. 뭐 A, B, O, 뭐 A, B 정도인데 16가지나 있으니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뭔가 낯선 사람에게 자신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네.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내성적이면 제가 아이라서 좀 쑥스러움 많이 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가 맞아. 뭐 문제 해결 능력 왜 공감 안 해주냐고 하면 그냥 나 T여서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쉽게 자신을 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수정을 하는군요. 네. 근데 수정 또 싫은데. 그렇죠. 편할 땐 써야죠 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MBTI를 자신이 쉽게 취사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아마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그냥 A라고 하면 너 소심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제가 I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다시 해가지고 E로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성격 그쵸, 유형 좀. 검사를 다시 맞아. 해가지고 그냥 조작을 그냥 한다. 조작. 네, 자신이 원하는 아. 마음대로 혈액형보다는 유동적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취사 선택이 가능한 근데, 점이 네. 좋지 않을까. 갑자기 시선 생각났는데 왜요? 혈액형도 그 RH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지수가 좀 늘어나지 않나요, 디로님? 그죠. 8가지로 늘어나게 되네요. 맞아요. 막 아래친 널도 있고 막. 그러니까 재밌다. 그거로 해봤어야 되는데 참 아쉽네요. 그때는 RH 마이너스 플러스 성격까지는 알려주지 않았어. 맞아요. 우리 어릴 때는. 과몰입 더 아깝다. 했어야 되는데. 그니까. 부족했네. 토크님은 어떤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긴 한데 좀 더 이제 감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자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묶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나만 문제가 있나 봐,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봐 했던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도 이렇구나 해서 좀 더 공감 얻을 수 있고 약간 위로도 받을 수 있는 맞네. 그런 이점도 있는 것 같아서 특히 20대는 고민도 많고 약간 자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때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20대 애들이 더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진짜 정말 이런 거 정리가. 있는 것 같은 게 저 막 나서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옛날에는 네. 나 관종이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저는 MFP라 그래 막 이게 아. 되니까 좀 있어 더 보이네. 있어 보이네. 인종보다는 맞아요. 그러네. MFP가 낫죠. 영어를. 근데 확실히 이게 뭔가 개별적인 되게 특이함으로 비춰졌던 게 약간 MBTI 특성으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좀 더 말 그대로 소외감도 좀 더 덜 느끼고 그쵸. 우리가 약간 연대되어 있다. 좀 더 소속감을 느낀다. 당당해질 수 있는 것 소속감도 같아요. 있고. 응. 저도 진짜 관종이라는 말보다는 MPP라는 말이 더 낫지 않나요, 진짜? 그렇죠, 그죠.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특성을 좀 더 약간 고급지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맞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 5분이 남았지만요. 그래도 뒤에 재미난 얘기가 있으니까 빨리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MBTI 유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모두의 생각으로 바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모두의 생각 모두해. 모두의 생각 모두해. 네. 오. 아 너무 잘 부르신다. 저 이거 대본 리딩할 때 못 봤죠, 왜 저? 나 오늘 없네 이거 하고 처음 이렇게 들어요. 처음 듣는다고요? 쿠쿠님 반응이 너무 저 바로 잘 정면에 부르신다. 계신데 나 얼굴 못 봤어요. 잘 부르신다. 근데 눈은 이렇게 고정. 화면에 고정. 대본에 보고 고정. 있었어요. 잘 부르신다. 아, 귀는 견눈질로 열려 봤나요? 있으니까.
너무 감미롭네요. 사실 이거를 정했어야 됐는데 제가 머릿속에서 급하게 나온 것이라 더워. 모바밖에 생각이 안 근데 났어요. 좋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우리 감성인 것 같아요. 딱 우리 감성. 네. 별로면 기획회의에서 바꿔보도록 하겠고요. 네. 네, 기존 이슈에서 이슈 타임을 통해 당금이들의 의견을 들어봤잖아요. 시즌 6 싱크대학교에서는 좀 더 폭넓은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서 기존 이슈 타임을 모두의 생각이라는 코너로 개편했습니다. 주변 대학생의 생각을 당금 멤버들이 직접 받아오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재미난 얘기거리를 가져왔는데요. 그게 뭘까요, 오니님? 네, 바로 MBTI를 활용한 채용 심사입니다. 얼마 전 일부 기업이 직원 채용에 MBTI를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서류 전형에 MBTI를 이용해 본인 장단점을 소개하라 혹은 MBTI를 공개하라 이런 문항을 넣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깔끔한 소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관련 기사를 찾아가지고 공유를 네, 해드렸잖아요. 맞아요. 잘 제가 쓴 건 아니지만 그렇죠. 감사합니다. 먼저 패널분들은 일단 MBTI 결과를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쿠님? 일단 저는 MBTI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재미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진리로 받아들여지면 이게 뭔 종교도 아니고 이렇게 약간 채용이라는 거는 삶에 그래도 큰 의미가 있는 중요한 그렇죠. 활동인데 맞아. 이런 MBTI라는 재미용 검사를 가져와서 E냐 I냐 판단하고 뭐 E는 붙이고 I는 안 붙이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약간 정답인 거를 약 정해놓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고. 네. 맞아요. 약간 너희들이 이제 뭐 I든 E든 그 성향을 알아서 우리가 회사에서 맞춰줄게 이런 거면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약간 사회생활을 하려면 외향적이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뭐 계획적이어야 일을 잘하지 않겠니? 맞아, 약간 이렇게 맞아. 되니까 뭔가 그래서 껄끄러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실제로 제 그 대학교 동기 형님이 한 분이 계신데 형님이 이번에 이직 준비한다고 면접을 보셨어요. 근데 거기서도 MBTI를 면접 때 물어봤다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형님이 원래 MBTI가 I인데 본인은 E로 대답해서 맞춰서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다, 맞나? 이거. 네, 그래서 근데 면접을 보면 다들 알잖아요. 느낌상에도 맞아. I보다는 E가 좀 외향적인 게 생활하는데 좋죠. 괜찮지 않으라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은 좀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끼워 맞추는 게 되는 거잖아요. 원하는 인재상을 MBTI 자기 성격까지도 그죠. 가짜로 말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좀 씁쓸한 것 같아요. 언니님은 어때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크게 논란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인재상을 찾는 그 과정에서 MBTI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건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 지원서 같은데도 500자에서 1000자 정도로 어떤 성격을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문항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알파벳 4개로 판단을 하고 맞아. 싶다라고 기업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니까 사실 그 부분은 크게 논란될 건 없다고 보는데 저는 여러분들 다 말했듯이 별 효과는 없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뭐 기업이 원하는 MBTI 상이 있으면 그거에 지원자들이 맞추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든 게 그 취업 컨설팅 회사 같은 데서 이제 기업별 MBTI 모범 답안 해가지고 그걸 외우게 만드는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가능성이 크게 효과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뭔가 또 하나의 스펙이 되어가는 맞아. 그런 느낌이죠. 그럼 약간 제 자신이 싫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맞아. 취업과 맞지 않는 성격이구나 나는 하면서 약간 좀 더 그쵸. 사람들이 자기 성격도 바꾸려고 막 할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알자고 시작한 그쵸 검사였는데 그러니까. 바꿔야 붙는다니 나를 이러면. 약간 또 화내야 되는. 아, 근데 진짜 저도 P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음. 저도 제가 알아요. 즉흥적이라는 걸. 근데 회사에서는 약간 엑셀도 만져야 되고 계획적으로 프로젝트를 해나가야 될 일이 많으니까 제2를 당연히 선호할 거라는 그렇겠죠. 생각이 들어서 음. 저도 모르게 지금부터라도 투두리스트를 작성해서 내가 계획적으로 살아야 되나? 맞춰가려고. 왜냐면 제가 필요해서 계획적으로 산다 이게 아니라
어떤 취직이라는 단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격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아까 소연님이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씁쓸한 것 같습니다. 설기는 어때요? 저도 네 오니님 그 말이랑 정말 그 공감이 되는 게 이게 결국에는 정말 그 사람의 그거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만 봐도 저는 MFP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공적인 상황에서 계속 계획을 짜놓고 실행을 하거든요. 이 시간에는 이걸 올리고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거를 체크해가지고 인사이트를 짜놓은 다음에 막 이런 식으로 짜놓고 그리고 멋있다. 또 인사이트. 판단 그 인사이트. F인데도 F죠 그게 F인데도 그 약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뭔가 인사 관련 그 일이 있을 때는 딱딱 그 벌을 내려야 됐으면 벌 내리고 아니면 더 드려야 됐으면 더 드리고 냉정하게 이런- 판단할 줄 네. 아는. 공과사를 구분한다.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을까는 조금 생각이 들어요. MBTI가 모든 사람의 그거를 다 정리할 수 없듯이 네, 이 상황에서는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것 같아가지고 맞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네, 것 사실 같아요. 진짜 공감되는 게 왜 E랑 I도 E랑 I인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E 99, I 맞아, 1% 이런 사람도 맞아. 있고 아니면 51대 49 이런 사람도 맞아, 맞아. 같은 E로 묶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으로 묶인다는 게 좀 구분하기 어렵지 않나. 진짜 근데 맞아요. 공감이 되는 게 저는 그 제 성격 유형을 보면요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닌 것도 분명히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 정도는 아닌데 저는 너무 또 강한 이 친구를 만나면 저 친구가 정말로 외향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오니님 말처럼 반반인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며 그렇지. 그리고 또 너무 극단적인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 묶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지표는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건 맞아요. 어때요? 어때요? 반이면 M으로 규정을 하는 거야. 다 반반이면 MMMM이 되는 거죠. 애매모호하네요. 진짜 그럼 애매한데요. 저는 MMMP가 되겠는데요? 잠깐 구미님 뭐라고 그러? 저는 MMMP가 될 것 같아요. MMMP 그래. 저 나머지 다 반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M&Ms가 되는데요 그러면. 게임 같은데 무슨? 아니 근데 초콜릿, 진짜 초콜릿. 설기처럼 일할 때는 되게 칼같이 할 맞아, 수 맞아. 있잖아요. 놀 때는 또 재밌게 놀 수 있고 맞아. 그거를 이제 한 가지로 보고 너 재밌는 자아로 나왔으니까 재밌는 자아만 일단 보고 회사에서 떨어뜨릴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일 잘하는 자아도 지금 갖고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좀 문제인 것 같네요. 다음에 그러네요. 말하실 분. 소연님 하세요. 말하라고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 일부러 강압적이야. 발표시키는 그러니까 느낌인데.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미안해요. 근데 저는 DJ니까. 네 저번에 그 다른 대학생분들 의견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떤 형님분이 쓰신 좀 길게 써주셨는데 음. 그게 너무 제 의견하고 비슷해서 아. 나중에 이제 말하려고 했는데 엄청 길어요. 그럼 네, 지금 지금 듣고 넘어가세요. 듣고 넘어가요. 네. 듣고 넘어가요? 듣고 넘어가죠. 네, 좋아요. 네, 제가 뭐 형님 내일 녹음 주제인데 MBTI가 뭐 기업 채용에 영향을 주는 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뭐 질문을 보고 발끈해 버렸다. 왜냐하면 이분도 약간 대기업에서 무슨 취업 프로그램을 좀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을 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성격과 살아온 배경, 그날의 기분이 다 각자 다른데 그걸 통틀어 16가지로만 분류한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됨. 개인 대 개인의 재미난 대화 소재나 대략적인 성격의 방향성 될 수 있어도 평가 소재는 될 수 없음. 기업적으로는 좋음 집단은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 의견이 잘 어우러져야 가장 좋은 의사결정이 나온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도 연극 동아리, 저랑 같이 했던 연극 동아리가 있어서 연극 동아리여서 외향적인 사람들만 있어야 할 것 같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의 의견도 함께 있었기에 좋은 집단으로서의 기능했다고 생각. 즉 성향이 거의 같은 사람만 뽑으려고 하는 집단 자체도 잘못됨. 이라고 이야. 말씀해 주셨는데 좋네요. 너무 깔끔한
깔끔하다. 너무 깔끔하고 어. 좋은 의견이어서 끝나면 되겠는데. 아 근데 진짜 마무리. 공감되는 게 그 연극 어. 동아리에 그 진짜 외향적인 사람만 있지 않거든요. 맞아. 그치. 막 응. 진짜 만나는데 막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그러면 진짜 다채로운 그런 연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맞아. 정말 맞아요. 그거 하나로는 그것만 모으는 집단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맞아. 외향적인 사람만 있다면 음. 거기는 아마 터져버리지 않을까. 난리 날 것 같은 거. 그 에너지에 의해서. 관객들이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벌써 어지러운데 막. 난 도망갔을 저는 거야. 그 공연 보러 안 가요. 저도. 근데 이렇게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다양한 기획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이제 약간 맛보기로 봤으니까 음흠. 드디어 모두의 생각의 하이라이트 오. 시간을 이제 자연스럽게 호로록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다른 대학생분들은 채용의 MBTI가 활용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어떤 의견이 나왔을지 어떤 의견을 받아왔을지 기대가 되는데 먼저 니로님이 공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어제 그 친구한테 네. 이제 대면으로 만난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건데 음. MBT 제가 앞서서도 얘기한 거의 연장이긴 한데 이게 시작은 장난과 재미와 재미를 위해서 시작한 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목을 해야 되고 솔직히 이거를 즐겼던 우리들도 재미 장난으로만 여겼어요. 근데 이거를 회사나 이제 그 위에 사람들이 듣고 인식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얘네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우리도 이런 걸 이해해야 되지 않냐 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리 있네. 그래서 MBTI로 물어본 거고 그게 면접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면접에서도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순간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긴장을 풀어주거나 이런 식 아니면은 뭐 예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수단으로서만 사용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 점을 모르진 않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반감이 먼저 드는 이유는 이거를 이제 장난스럽게 얘기하면 뇌절이라고 하죠. 그냥 재미로 하자고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파고들고 항상 과몰입하는 사람들이 재미를 반감을 시켜서 문제다. 뜨끔하는 사람. 그게 이게 가요. 근데 과몰입에서 끝나면은 상관이 없어요. 아 얘는 좋아하는 애구나 그런 건데 과몰입을 너무 분석하고 규정하려 그러고 묶으려 그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반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MBTI가 점점 노잼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줬어요 제 친구는. 그리고 근데 진짜 중요한 말인데요. 네, 회사에서도 근데 그렇게 나름 그 사회적인 집단이고 나름 지성적인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는 저 개인적으로도. 근데 MBTI를 물어봤다는 거는 이걸로 사람을 규정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너네 우리 이 정도까지 너네가 하는 거 좀 아는 회사다. 이런 거를 보여줄 우리 수도 좀 있는. MZ스러운 회사다. 이 너무 싫어. 이 단어 자체도 너무 별로예요. 올다다 생각나. 나중에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니까. 너무 마케팅 용어죠. 실제로 그쵸, 회사에서 너네 저희가 친구가 실제로 저랑 같은 회사인데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친구가 직장 상사님한테 너네가 그 이대남이니? 그러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싫어. 와 그래가지고 그거 듣자마자 아찔해가지고 저 그거 실제로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 신문에서만 나도 봤던 건. 아니, 회사에서 어떡해. 그 회사에서 그런데요. 근데 아는 척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냥, 다시 네. 돌아가 보면요. 근데 이게 니로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당락 여부를 결정하는 좀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는 있는데 취준생들이 워낙 불안하고 이제 그쵸. 간절하다 보니까 예민하지 그런 거. 성격마저도 약간 뭐 바라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바라는 걸 약간 맞춰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불쾌감이 든다. 그럼 회사에서도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고 스몰 토크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다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 현장에서 MBTI를 시키는 거면 아무리 재미라도 거기서 그 검사지도 마련을 해야 되고 시간도 할애를 해야 되는데 약간 현장 면접에서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검사 자체를 네, 생각보다 이분들이 진지하세요. 진심이다. 우리보다 인적성 진심이야. 검사하듯이. 근데 이게 인적성 검사는 또 아니니까. 그치. 뒤늦게 재미를 알아버린 게 아닐까요? 근데 저 지금 다니는 회사의 경우에 네. 인턴이 4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MBTI를 막 물어보진 않았어요. 면접 때나 지원서 쓸 때. 근데 이제 나중에 뽑고 나서 들어보니까 뭐 너희들 다 잘해서 뽑았지만
그 4명의 어떤 성격 조합이나 잘 팀으로서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보고 뽑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서로 MBTI 비교해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팀워크를 생각을 했을 때 굳이 하나의 MBTI만 딱 선호를 해서 뽑겠다 이런 기업은 제 생각엔 없을 것 같고 그런 어떤 조화를 잘 만들려는 의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그럼 합니다. 오니님은 어떤 의견을 받아오셨을까요? 친구한테. 아 저요? 너무 깔끔한 깔끔했네요. 말씀이셨지만 제 네.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네. 사실 이 얘기를 하다가 나온 그 물어보다 보니까 저랑 되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 친구는 기업이 이제 원하는 성격의 지원자를 찾기 위해서 MBTI를 활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식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기피한다고 알려진 MBTI를 가진 나로서는 제 친구죠. 네, 성격을 개조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라고 짧게 의견을 남겨줬습니다. 근데 이게 취준생 마음인 것 같아요. 성격까지 개조를 해야 그치. 되나 피곤해 죽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만큼 또 절실하니까 맞아. 취준생들은. 네, 쿠쿠님은 어떤 의견 아. 받아오셨나요? 저는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이 친구가 MBTI가 이제 INFP거든요. 근데 INFP가 굉장히 그 취업팀에서 싫어한다는 글을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제 친구도 그거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서 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16가지로 나눌 수 있냐 말도 안 되고 이제 저런 기업이 있다면 내가 거르겠다 그러면서 화내는 고양이 이모티콘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프피 싫어한대 나도 너네 싫어 막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소심한 줄 아냐며 굉장히 화를 내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이제 다른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이제 이 친구는 MBTI로 일단 사람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을 한다 해도 아무 문제나 뭐 이득이 될 게 없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어차피 MBTI는 성격에 따라 갈리는 게 아니라 속해 있는 기관이나 뭐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라 성격을 자꾸 바꿔 끼기 때문에 꼭 MBTI라고 그 회사에서 원하는 MBTI를 적어낸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원하지 않는 MBTI였어도 그 사람은 아까 뭐 설기가 말했던 것처럼 잘 적응할 수 있고 그 기관에 맞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자리에 따라 성격을 바꿀 수 있다. 이것도 그쵸. 어떻게 맞아요. 보면 공과 사를 잘 구분하는 우리 어른 아닙니까? 느른. 회사에서 어떻게 퍼즐로 놀겠습니까? 피라고. 저도 그렇지 회사에서 않겠습니까? 정말 조용히 있거든요. 근데 스테레오타입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도움이 안 되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설기님은 어떤 의견 받아오셨나요? 저는 아예 그 인스타 친한 친구 기능을 이용해서 그거를 질문지를 만들어서 너네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역시 달라요. 그래서 저희도 있었나요? 방금은 조금 천천히. 못 우리 봤어. 좀만 더 어쩐지. 좀만 더 친해지자. 기억이 안 났어. 친한 친구에 올렸다 했는데 아무튼 좀만 그래서 더 친해지자. 답변이 아무튼 어땠나요? 그래서 했는데요. 그 좀 장난스러운 얘기부터 하자면 그 너는 취업 못한다 그럼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너 보면은 너가 잘하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조금 진지한 의견을 내준 친구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다채로운 MBTI가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런 다채로운 그 의견에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었고 저 한 친구는 저를 그냥 예로 들면서 너를 보면 넌 MFP인데 어쨌든 너도 계획적으로 일하고 막 그거 이성적으로 판단할 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MBTI로 규정이 될 수 없다는 거를 그거 모두가 이미 아는 상황인데 기업에서 그렇게 쓰는 거는 사실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의견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 그 제가 아래에 두고 있는 팀에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이제 소재를 선정하는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그럼 되게 재밌거든요.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뭐라 해야 되지? 하나의 그런 데이터를 그냥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반면에 좀 더 이제 감성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막 F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F 같은 사람들은 이제 되게 막
팬들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대중들의 공감을 하는 그런 의견을 내서 써서 내줘요. 그럼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그 두 개의 성과가 다 좋았어요. 영상의 성과가. 그런 거 생각하면은 굳이 MBTI에 갇혀서 그렇게 뭔가 채용을 할 게 아니라 그냥 MBTI 말 그대로 진짜 스몰 토크 정도로 그냥 분위기를 푸는 데만 사용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보고. 또. 진짜 맞네요. 아이돌 관련된 유튜브 맞아요. 그 비슷한 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역시 전문 일을 해보신 입장에서 다르다. 시각이 다르다. 네, 시각이 제가 달랐던 대빵이라서 것 거기서. 오. 여기서는 막내네요. 여기서는 막내고. 안타깝게도 네, 장수 돌침대가 되어 껍데기가 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야망이 남아주시면 있네요. 노력을 될 것 해야겠죠. 같아요. 네, 약간 마지막으로 제 친구가 말해준 거 말하고 넘어가면 네. 같은 INTP에도 기안 84와 타일러가 있는데 MBTI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고요. 다르다 일리 느낌이. 그리고 ESTJ면 긍정적으로, INFP면 부정적으로 첫인상이 바뀔 것 같다. 인프피 속상하다. 인프피예요. 속상해. 이 친구가 속상해가지고 격분하면서 이제 긴 글로도 보내줬는데 16가지 유형으로 사람들을 단순화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뿐더러 이를 기업 채용의 평가 지표로 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향형, 외향형, 사고형과 감정형 등 이런 특성들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비율도 다를 뿐더러 이를 판단하는 기준도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놀이처럼 즐기는 것이 아닌 기업 채용과 같이 누군가에게 절실한 순간에서 주관적인 MBTI가 개인을 단순화 혹은 편견처럼 씌워질 수 있는 상황은 공정하지 않고 다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라고도 말해줬어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쿠님도 저를 사석에서 만난 사람은 아시다시피 저 되게 부끄럼 많잖아요. 맞아요. 낯도 많이 가리고. 굉장히 낯을 너무 많이 가려서 네, 다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음. 인데 아니에요. 그럼요. 비율에 따라도 다르고 사람 성격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고요. 사실 가뜩이나 요즘에 취업이 쉽지 않잖아요. 맞아. MBTI가 새로운 취업 스펙이 되었다는 것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MBTI 검사는 무료 간이 검사이기 때문에 업무 역량 평가의 지표로 사용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MBTI나 성격 검사는 경향성을 알려주는 것일 뿐 업무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을 회사 채용 관계자분들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녹음을 마무리하기 전에 패널분들이 성격 유형 검사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있나요? 현명하게? 근데 네. 저희가 하는 건 그럼 괜찮냐고? 아니 간단한 간소화된 검사인 거예요? 네, 네, 이거 16 퍼스널리티는 그게 약간 음. 간소화되고 문제가 질문이 좀 바뀌어서 그것도 저작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그것도 되게 많던데. 저작권에 오래 걸리잖아. 반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랑 정식 검사랑 맞는 게 하나도 없대요, 문항이. 맞아요. 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정식 검사 3번 하고 퍼스널리티를 3번? 한 세 여러 번 번이나? 했었는데 다 공짜로 했거든요. 아. 동현 씨가 좀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아. 원래 돌리면서- 실제로는 유료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돈을 내야 돼요. 얼마인가요? 15,000원인가? 어. 사실 궁금해서 시켜만. 알아봤는데 해봐야겠다.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저작권에 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 있나요? 그냥 자유롭게 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 저는 근데 이건 있을 것 같아요. 성격 유형 검사에 따라서 좀 더 맞는 그런 부서,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제한할 건 아닌데 부서는 약간 조금 그 뭔가 판단 기준으로 살짝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봤거든요. 약간 좀 더 감성적인 사람이 좀 더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있고 이성적인 사람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또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뭔가 이거를 참고를 할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뭔가 부서를 음. 정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디를 들어가야 된다거나 할 때 좀 더 맞게 좀 더 자신의 적성이나 이런 그거에 맞게 성격에 그런 거에 조금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진짜 하기 싫은 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게 진짜 내가 내 성격을 이렇게 생각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거랑 맞아요. 그 뽑는 쪽에서 결정을 해놓고 너희들이 와라 이런 거랑 되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설기가 좋은 말을 해준 게 내가 내 성격을 잘 알고 파악한 다음에 아, 난 이 성향이니까 이런 회사나 이런 직무에 잘 맞을 것 같아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면은 그게 진짜 현명하게 활용하는 게 아닐까 맞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나요? 없으면 뭐 취업 말고 비슷해가지고 네. 뭐 당연히 비슷하죠. 일단은 뭐 이렇게 소소한 놀이문화 정도로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과몰입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좀 활용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양성 I만 있지도 않고 E만 있지도 않은 그런 문제 해결력도 있으면서 공감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조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응. 그럼 당금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진짜요? 저희는 하던 대로 네. 뭐 그렇게 우리는 재미용이니까. 괜찮아요? 재미용이니까. 주제 리로님, 잡고 뭐 케미 허락해주시나요? 만들고 왜 표정은- 저를 보면 서로를 먼저 표정은 좋지 않지. 방금 살짝 비꼰 것 같지만 저는 케미를 왜 비꼬세요? 만들고 제가 비꼬 왔어요? 아니 장난. 장난. 사실 이거 자체도 케미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렇죠. 엠프재즈 있잖아. 있잖아요. 아 미로랑 있죠. 디디인가? 엠프제즈 있었죠. 지금 없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아. 해체했나요? 아니요. 어느 순간 안 찾던데요. 근데 아. 제가 디디 어제 듣고 있죠? 네. 그 놀면 뭐하니 봤어요 어제. MBTI 특집을 하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요. 맞아. 어제 했어. 근데 좀 약간 거부감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이게 심하다 보니까. 근데 시류가 늦었어요. 맞아 좀 항상 근데- TV가 감이 늦어요. 있어. 맞아 이- 항상 예능은 어. 늦어요. 지상파라 그래 지상파라. 밈이 공중파 예능에 나오는 순간 그 밈은 수명을 다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MBTI도 그 놀면 뭐하니 나올 정도면 좀 수그러들 때가 됐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물꼬를 잘 틀어주셨는데 응. 지금 또 공중파에 나오면 망한 밈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재밌지만 또 질긴 이 유행이 언제까지 갈까요?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하향 곡선을 타고 있다. 이렇게 음. 보고 사실 비의 깡 같은 것도 놀면 뭐하니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아. 비 같이 나와서 깡 얘기하고 맞아. 새우깡 광고 찍고 바로 수그러들었거든요. 맞아요. 그것처럼 MBTI도 조금씩은 사그라들지 않을까. 사그라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밈이라는 것 자체가 기성 매체를 타고 정치권을 타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사태나 하락을 하고 아니면 아예 밈이 변질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MBTI도 지금 계속 보면은 이제 정치권에서도 쓰이는 것도 보이는 것 같고 막 이제 기성 매체 계속 타고 있고 너는 이다 넌 나이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정치권에서 쓰이나요? 대통령 MBTI 뭐 이런 거. 후보 MBTI. 후보 MBTI 아. 후보 MBTI INFP신 그렇죠. 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당선인은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네 이렇게 민감한 얘기는 넘어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쿠쿠님은 좋아하잖아요. 저랑 네. 같이 조합파인데 네, 네, 네. 어떻게 즐긴 유행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사그러들기는 할 것 같아요. 사그러들긴 할 텐데 그래도 비슷한 심리 테스트는 즐기던 사람이 계속 즐기고 있지 않을까. 이제 유행은 사그라들더라도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다 찾아서 자기만 혼자서 즐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는 것 같아. 또 수그러들더라도 재밌는 사람은 또 찾아서 하고. 그래서 또 그리고 네. MBTI를 대체할 게 또 나올 거예요. 또. 이제 재미난 알파벳 한 유행. 8개씩 해가지고 외우기도 힘들겠다 이제. 더 발전해서 나오지 더 않을까. 발전해서 근데 네 난 배씩 늘어나는 재밌어서 거 할 아닌가요? 것 같아 그것도. 죄송하고요. 소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될지 예측이요? 네. 근데 저는 약간 혈액형처럼 계속 은은하게 갈 것 같긴 해요. 은은하게 약간 유튜브 예능에서도 다뤄지고 있고 조금씩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이렇게 혈액형 정도로는 가지 않을까. 스몰 토크용 정도로는 네, 맞는 생각합니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당금에서도 은은하게 은은하게. 스몰 토크용으로는 활용해보도록 은은하게 맞죠? 네, 자제하도록 아니요. 하겠습니다. 네, 재밌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MBTI 열풍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MBTI가 유행하게 된 배경과 새로운 취업 스펙으로서 MBTI가 활용되는 현상까지 살펴봤는데요. 당금이들이 전달해준 모두의 생각까지 들어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녹음이었습니다. 매번 당금이들이 MBTI의 진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판을 깔고 얘기를 해보니 정말 재밌구먼요. 네,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네. 저는. 이런 진지 토크도 좀 맞아, 필요하죠. 재밌어. 그래서 사실 70억 지구인을 16가지 유형으로 딱 나눌 순 없죠. 일 잘하는 MBTI도 일 못하는 MBTI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옳소. 그쵸. MBTI 밈은 재미로 즐기고 서로 다른 성격 유형은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교과서적이죠? 네, 그렇다면 저희 외쳐봅시다. MBTI 과몰입 멈춰. 네, 벌써 녹음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다들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니런님. 오늘 녹음 MBTI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사실 MBTI 얘기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저는 오늘 약간 계산기 컨셉으로 계산을 하다가 가지 않았나, 숫자 계산하다가 간 느낌이 있어요. 2의 8제곱 맞아. 2의 공대의 8제곱. 매력을 이런 사람 보여줬죠. 또 필요해요. 그럼요. 그래서 전 저희 오늘 본분을 다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오늘 새 멤버분 이제 3명이나 제가 처음 봤잖아요 오늘. 어. 네, 오늘 어땠어요? 어땠어요? 오늘요. 인상이 어때요? 인상이요? 오늘 너무 푸근하셔가지고. 푸근하대. 네, 왜냐면 시즌 5에는 이렇게 푸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푸근함이 아니라 이제 친근함이었다면 여기는 푸근함이 좀 있어요. 약간 편안하게 코지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다들. 사람들이 다 거지. 편안하다. 내 집 네. 같아. 그리고 오늘 소연님의 블루투스 안경도 보고 이게 블루투스 안경. 이게 그 맞아요. 블루투스 안경이구나. 전설의 뭐예요? 네. 이거 오, 안 하이라이트 안 2. 들었어. 저 녹음 원래 늦게 들어요. 전. 너무 진지하게 받아서 돌릴 수도 없어. 아니 이거 녹음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약간 네. 경미한 말실수가 있었다는. 들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네. 네, 그래서 뭐 실물 영접도 하고 그리고 되게 코지한 우리 새 멤버도 봐서 좋았고요. 네, 다음에도 이런 주제 혹은 있으면은 또 참여하면 재밌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첫인상 뇌절을 하고 싶지만요. 저는 사석이 아니니까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제력이 생겼어. 좋아, 자제력 좋아. 자제력이 멋진 생겨야. DJ니까요. 네. 오니님 소감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오늘 저 오랜만에 와가지고 음. MBTI 얘기해서 너무 재밌었고 사실은 되게 장난식으로만 얘기했다가 또 진지하게 이렇게 하니까 색다른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MBTI는 좀 사그라들었으면 좋겠고 또 구미가 시간 관리를 기가 막히게 했네. 박수 그러네요. 한번. 박수 한번. 맞아. 이제 프로 DJ다. DJ 처음 했다고 네. 막 그러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니까 너무 대분력이. 완전 딱 맞춰서 칭찬 그만. 네, 너무 잘해줬고 음. 재밌었어요. 네. 그럼 소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저번 주는 솔직히 좀 많이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신입 3명이 맞아. 자부님도 처음 뵈가지고 너무 걱정해서 좀 말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번엔 이렇게 형님들 2분도 뵙고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든든한 감이 있어요. 너무 맞아. 든든해가지고 좀 말도 좀 줄일 수 있고 음.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설기는 어땠어요? 네,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가 아무래도 프롤로그부터 막 저희 뭐였죠 그게? 그 처음에 하는 해부학개론? 게. 해부학개론. 네. 네. 해부학개론. 해부학개론. 또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해부학개론까지 나오는 이미지를 보면 약간 조금 얘가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이미지긴 하잖아요. 어떻게 제가 제 녹음본을 어제 계속 듣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 생각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니까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나름 저는 저 스스로도 만족한 녹음이었고 네. 또 이제 많은 어쨌든 다 같은 대학생이기도 하니까 이런 진지한 주제로 좀 많이 나눠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당금의 매력입니다. 진지한 모습도 슬슬 이렇게 이제 코믹한 것도 빠져들고 있어. 패널 토크 투표 이렇게 많이 눌러주시면 다양한 이미지를 쌓아갈 많이 수 해주세요. 있어요. 네, 쿠쿠님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MBTI를 재미로 이렇게 즐기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진지하게 파고들고 얘기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MBTI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녹음하면서도 MBTI가 이렇게 사용되고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제 MBTI를 바라보는 생각도 살짝 이제 더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고 좀 더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야, 좋다. 네. 건강한 MBTI. 건강한 네. MBTI. 생각을 했습니다. 쿠쿠의 건강한 소감까지 들어봤고요. 네, 헉헉이는 DJ 스킬 조금은 업그레이드 하다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흥미진진한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싱싱 불어라 싱크대학교였습니다.
끈질기게 MBTI 유형을 물어보는 동기, 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가 지겨우시다고요? 제가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민 교수님의 추석이란 무엇인가 칼럼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추석을 맞이해 모인 친척들이 재미도 감동도 없는 질문을 집요하게 던지며 인생에 대해 캐물어 온다면 그들이 평소에 직면하지 않았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자유를 얻으라고 합니다. 정체성을 따지는 질문은 대개 위기 상황에서나 제기되기 때문이죠. 앞으로 MBTI에 과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역질문을 던지는 건 어떨까요? 인간의 성격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그러면 저 같은 거물이쟁이들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너 N이지? 지금까지 대본과 DJ의 구미, 패널의 미로, 설기 소요. 오니 쿠쿠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